14쪽이 처음이네요. 표현기 몇 번이죠? 13번. 수열에 대해서 점화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변값을 보면은 우변값은 좀 이러합니다.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분수의 값이어서. 통분하게 되면은 분모의 값은 n 플러스 1 제곱인데 분자에 있는 값은 n 플러스 1 제곱에서 1을 빼는 게 분자값이네. 어서오세요. 그게 n제곱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쓰려고. 항상 쓸 때는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에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양변에 분모에는 an 값을 곱할 생각입니다. 이 정화식은 an 플러스 1 값은 a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이게 5번 정화식 같은데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진 정화식? 풀 때 공식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곱하기 첫 번째 1이라면서요. 첫 번째 곱하기 F1 1대 1이었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대입하는 거는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인가요? 마지막이 뭘 대입하려고 했죠? n-1을 대입하려고요? n-를 마지막에 대입했습니다. n-1을 대입했더니 다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10을 대입하자고요. 미리 계산 좀 해놓읍시다. 2분의 3의 값이랑 3분의 2의 값이 약분되고요. 3분의 4하고 4분의 3도 약분됩니다. 마지막에 n-분의 n하고 n분의 n-도 약분됩니다. 이제 집중하셔야죠. 그랬더니 분모에 있는 값이 2n분의 n 플러스 1인가요? 일반항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하는 거는 10만 대입하시라고요. 10을 대입했습니다. 10 대입했더니 20분의 11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100배라고 했으니까 100배 해주면 답이 55가 되는가요? 자, 그 다음 또 표현기 몇 번인가요? 14번이요. 14번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잠시 졸아도 수빈이가 열심히 숙제를 하네요. 파란색은 틀렸다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14번은 수열 AN값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다한 것 같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써 있는 거는 우변값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 우변값은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n 곱하기 an까지 곱하는 셈 더하는 게 우변값이네요. 너 지금 수빈이한테 치고 가려고 했던 거야? 실패했어? 자, an 플러스 값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값 2였을 때 이걸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하지?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부터 대입해서 추정하든지 우변값이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인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쌤이 권장하는 방법은 1부터 대입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하면 뭐가 되죠? 좌변값은 A2인가요? 우변값은 1 곱하기 A1 끝인가요? n값한테 1까지 대입한 것까지 연습하고 됐으니까요. 그럼 대입했더니 A1의 값이 2라서 A2의 값이 6인 것 같습니다. n값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A3이라고 하는 수의 값은 1 곱하기 A1 플러스 2 곱하기 A2입니다. 그럼 2 더하기 4니까 6인가요? 그 다음에 n값한테 3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한테 3 대입했더니 네 번째 n값은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입니다. 앞에 있는 값까지는 6이고 거기다 지금 더한 게 18인가요? 6이랑 18 더했으니까 24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걸 구하라고? 두 번째 값은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나눈 값을 구하래요? 나누기 한 값에 규칙성 있는 모양이지? 제일 처음에 A2분의 A1의 값, A1분의 A2의 값이 누군데? 그 다음에 A2분의 A3의 값이 누구예요? A3분의 A4의 값은
아, 교체성이 없다. 에이씨, 망했다. 그럼 다섯 번째 하니까 누군지도 조사해볼까? 아, 네 번째 4를 대입해서 다섯 번째 한거 보겠습니다. 방금 전거 24한테 멀더라고요. 24한테 4배 한 걸 더하라고요? 24한테 24에 4배 한 걸 더하세요. 이게 누구죠? 그래서 120인가요? 그럼 120이면 A4분의 A5의 값이 누구라고요? 아, 처음에 이것만 좀 꼬여있고 나머지 것은 일씩 증가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A50분의 A51의 값은 누군데요? 51. 그래서 이 값이 51인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아, 실은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좀 풀어볼까요? 지금 했던 방법은 써있는 게 처음 보는 정화식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서 유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까봐 좀 걱정스러워서 할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런 수열의 합의값이 SN입니다. 시그마 K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AK라고 하는 수열의 합의입니다. 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수열의 합의값을 이렇게 수열의 합의값을 SN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N 곱하기 AN의 값에 이 수열의 합의값을 SN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주는 식은 이런 식을 제시한 거네.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SN이라는 얘기예요? 네. 요게 SN이라고 요게 SN? 눈 달고 있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다 n-1을 대입했습니다. SN 빼기 SN-1이 누구죠? SN은 AN의 합이 아니라니까요? SN의 값이 AN의 합이었으면 SN 빼기 SN-1은 AN이 되지만 지금은 이 수열의 합의 값이 SN인가요? 네. 이 수열의 n번장까지 합해서 이 수열의 n-1번장까지 합을 뺐으니까 이거의 n번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빼면 누구라고요? 이항했습니다. AN 플러스 1 값은 이항해주면은 따라서 AN분의 AN 플러스 1 값은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을 대입한 지금 50도에서 51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긴 하겠는데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8번 전화했으면 얘기해주세요. 26번, 28번. 26번으로 갔습니다. 아까 선생님 카톡 보낼 때 다들 깨어 있었나요? 네. 서인이는 깨어 있었고 유민이도 그때 깨어 있었나요? 네. 수열 AN 값은 첫 번째 값은 7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 익숙하지? 아,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건가요? 첫 번째 값은 7인데 두 칸을 건너뛸 때마다 사씩 감소할 겁니다. 두 칸 건너뛰면은 4가 감소합니다.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주기의 값은 6입니다. 6번 단위로 교체성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의 항해값을 구할 생각인데 두 번째 항해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항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의 값은 6이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값을 쌤이 7이라고요? 두 칸 건너뛰었을 때는 3인가요? 또 두 칸 건너뛰면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두 칸 건너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기의 값이 위로 있으니까 앞에 게 반복될 거니까요. 그럼 일곱 번째 항의 값은 7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항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항의 값을 어떤 미수로 잡겠는 겁니다. 여기서 두 칸 건너뛴 녀석의 값은 n-4가 될 거고요. 여기서 또 두 칸 건너뛴 녀석의 값은 n-8이 될 겁니다. 다시 여덟 번째 항의 값은 다시 n이 되겠죠. 앞에 6개가 반복되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합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거에 합의값을 다 구했더니 합의값이 누구죠? 3m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끊으면은 48번장까지 합의값이 존재하겠네. 그리고 49번장, 50번장이 있을 겁니다. 6개씩 총 더해서 8개 묶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총 다 더하는 세입값은 합의값은 저기다 8개 없는 거죠? 24m 마이너스 23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런데 49번장의 값이 유미나 뭐인 것 같아? 49번장은 7이고 50번장의 값은 M입니다. 여기까지 맞은 게 더했더니 25M 마이너스 17인가요? 그 값이 258이라고 얘기합니다. 17의 값을 이항할 때 275고요. 275가 나오도록 하는 M값이 11인가? 네, 그래서 M값 두 번째는 11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8번이요. 27번, 28번. 27번은 수열 AM값은 첫 번장은 1, 두 번장의 값은 2.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더했을 때 166이 나온다고 한다면 몇 번장까지 더한 게 166인가요? 나에 있는 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가 AM값은 앞에 있는 두 개의 합의값을 사로는 나머지 값을 AM이라고 지칭하거든. 제일 처음에 3을 대입했을 때가 3 대입하면 세 번장의 값은 첫 번장이랑 두 번장의 값을 더한 값을 사로 나누게 하시라고요. 그럼 1 더하기 2의 값은 3입니다. 3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누구죠? 3. 네, 3을 4로 나누게 하면은 나눌 수 없고 몫값이 빵이고 나머지 값이 3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를 더했더니 5입니다. 5를 4로 나눈 나머지 값은?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세요. 앞에 거 두 개 더해 4로 나누겠다니. 여섯 번째의 값은? 일곱 번째의 값은? 여덟 번째의 값은? 규칙성이 나오나? 여기쯤에서 규칙성이 나오려나? 두 개 더했더니 A 구의 값은 3인가요? 그럼 이게 지금 주기의 값이 6인 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주기가 6? 주기의 값이 6이었을 때 6개를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개 다 더했더니 몇이죠? 6개를 더한 게 8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8이 몇 개 있어야지 여기에 가까운 숫자 되지? 8이 20개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6개 단위로 20개가 있으면 120번장인가? 맞아요? 120번장까지 더하는 세 값이 몇이라고요? 8이 20개 있으니까 160이라고 여기까지가? 그럼 앞으로 6이 더 필요하잖아. 네, 세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더 갔더니 121번장, 122번장, 123번장의 값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인가요? 네, 값이 123이네요. 그 다음 28번으로 갔습니다. 28번은 수열 A음과 B음값에 대해서 지금 첫 번장, 두 번장의 값은 둘 다 1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숫자 지금 B1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서 K라고 잡고 있습니다. 식은 두 개 있고 저 두 개씩을 이용해서 B20, 24였을 때 K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일단 식 두 개를 해결해 봅시다. 여기다 계속 대입하게 되면 AM 값들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계속 대입하면 AM 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Bn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Bn 값을 구하는 건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번장의 값이 14인 녀석은 지금 AN을 먼저 구하고 그 구한 AN 값을 대입해서 BN 값도 구하세요. 그래서 BN 값을 구한 다음에 K 값을 맞추세요. 차근차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을 느껴봅시다. 제일 첫 번째 1대입했습니다. 1대입했더니 세 번장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세 번장의 값은 두 번장의 제곱 빼기 첫 번장의 제곱이니까 누구예요? 네 번장의 값은 세 번장의 제곱 빼기 두 번장의 제곱입니다. 다섯 번장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네 번장의 제곱 빼기 세 번장의 제곱이죠? 그럼 1인가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쓴다면 규칙성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 여섯 번장의 값은? 일곱 번장의 값은? 여덟 번장의 값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하는 규칙성이 주기가 있나 이게?
1부터 반복된다고 할 수 있나? 첫 번째 1은 제외하고 10-1, 10-1, 10-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예은이 안 보고 있다. 눈 뜨면서 보기 끄덕이네. 네? 보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들을 거 다 듣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B1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B2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B2의 값이 누구지? B2의 값은 A1 빼기 B1 플러스 1? A1 값은 1, B1 값은 K, N 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2-K야? 네. 근데 이 BN이라는 수의 값을 잘못 중간에 한번 꼬여버리면 답은 절대 나올 수 없으니까 아주 침착하게 산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B3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B3의 값은 A2? A2의 값은 1. A2에서 B2를 빼세요. 1에서 2-K를 뺐으니까 K 마이너스 K-1한테 2 더했습니다. K 플러스 네 번째 한 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값은 A3, 0에서 K 플러스 1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거기다 3을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맞아요? 근데 방금 전의 값이랑 똑같은 값인데? 그 다음 B5의 값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번째 것까지 하라고 끈기를 가지고 그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B5의 값은 A4인가? A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빼세요.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한테 4를 더하세요. 느낌이 오는데? 한 번만 더 구해봅시다. B6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5에서 1에서 K 플러스 1 뺐더니 마이너스 K? 네. 마이너스 K였는데 5를 넣으라고요? 맞아요? 네. 망했다. 뭔가 달라졌는데? 와, 이게 어떻게 하려는 얘기지? 이제 20번 다 하라고? 네. 졸라 괴롭네. 아니 어때? 뭐죠? B7 전형이 숙제 안 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했는데 네. 그냥 아예 B에 20 다른 식으로 못 틀렸어요. 동아리 하는 거 아니시죠? 네. A6의 값이 빵입니다. 빵에서 방금 전에 거 뺐습니다. K-5입니다. K-5한테 6을 더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B8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B8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K 플러스를 뺐더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거기다 7 더했습니다. 뭐야 도대체 뭐 비싼 거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네. 그 다음 B9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8의 값은 1에서 이거 뺐습니다. 1에서 뺐더니 K-4? 네. K-4한테 8을 더했습니다. K 플러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해야 되나? B10의 값을 구했습니다. A9가 누구지? 0이요. A9의 값은 0이어서 0에서 K 플러스 4를 뺐더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거기다 9를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5예요? 네. 규칙성이 있나? 앞으로 10개 더하는 거 너무 괴롭잖아. 규칙성이 있나? 절망이다. 12가면 또 없어요. 12가면 또 바뀐다고? 이쪽에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해가지고 20번장을 구한 다음에 그게 14가 나오면 K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너무 괴롭네요. 앞으로 10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별로 이렇게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만할게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35번이요. 3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5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상희 숙제 하신 거 맞아요? 책이 없어서 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숙제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네, 어저께 친구 생일에 쳐놓으라고 숙제할 시간이 없었네. 아, 그래요? 수진하고 상희는 어저께 친구 생일을 열심히 놀았어요? 하루 종일? 목표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놀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놀 수 있지? 놀다 지쳤을 것 같은데?
첫 번째 n값은 a입니다. 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대입하는 식이 달라집니다. 15번째 n값이 43이라고 한다면 a 첫 번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짝부터 대입하기 시작해가지고 구하든지 거꾸로 15번짝에서 첫 번짝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 자, 그럼 첫 번짝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짝의 값은 a라면서요. 네. 근데 내가 두 번짝을 구하고 싶을 때는 n값한테 뭘 대입하는 거죠? n값한테 1을 대입한 상태입니다. n값은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의 배수가 아니면 위에 건가요? 네. 3의 배수가 아니면 여기다 1 대입했습니다. 첫 번장 a한테 1 대입했던 2를 빼라고요? n이란 값한테 2 대입해서 세 번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n값은 지금 홀짝으로 헷갈리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위에다 대입할 겁니다. 위에다 대입하면 두 번장인 a-2에서 여기다 2 대입했더니 2를 더하시라고요? 세 번장의 값은 a인가요? n값이 3으로 바뀌어서 네 번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장의 값을 구하려면 밑에 거예요? 네. n값이 3의 배수니까 밑에 겁니다. a3한테 1을 더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까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은 끈기만 가지고 지금 문제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오셨네요. 네, n이란 값이 4였을 때는 n값이 3으로는 나머지 값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겁니다. 위에 거한테 n값한테 4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4 대입하면 방금 전에 거한테 1을 더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답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서 끊어도 돼요? 딱 하나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합시다. 6번째 6까지만 대입하겠습니다. 5 대입했습니다. 5의 값은 5의 겁니다. 5 대입했던 2를 빼라는 얘기예요? 6을 대입하게 되면 6은 3의 배수니까 1을 더하세요. 1 더했으니까 a 플러스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번 몇 개 안 남았네. 앞에 8번만 나가면 되네.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푸는 방법이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7번은 선생님 지금 아침에 니네들 기운 빠져 있을까봐 일부러 힘내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 니네는 여전히 기운을 안 차리고 있네요. 빠져요. 기운이 더 빠진다고요? 나는 아침에 5시에 깼다가 6시에 깼다가 7시에 깼다가 그리고 아침에 막 계속 유튜브 보다가 그러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씻고 니네한테 문자 보내는 거였는데 이쯤 하면 일어나겠지? 이러면서 원래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서. 자, 첫 번째 n값은 3입니다. 지금은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아니라 n번 짝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k번 짝값이 3이 나오도록 하는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값을 합의값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그지 같네. 아이고야. 얘는 짝수의 홀수예요? 얘는 3이니까 홀수입니다. 홀수의 값이면 위야 밑이야? 밑에 거에다 대입하시라고요? 홀수니까 밑에 거한테 대입하세요. 밑에 거한테 대입해서 두 번째는 얻으려고 합니다. 48. 네, 두 번째 값은 48이네요. 48은 짝수니까 위에 거한테 대입했습니다. 짝수의 값은 무조건 2로 나누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짝수의 값이니까 또 2로 나누겠습니다. 12. 다섯 번째 값은 6이고 여섯 번째 값은 3이고 드디어 3이 나왔네요? 첫 번째 것도 3이었나? 네. 그런데 H의 값을 구했습니다. 48? 어이구야, 아이구야. 24, 12, 6, 3. 주기가 있네? 지금 이 녀석은 몇 번째마다 반복하는 거야? 몇 번 경고한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경고한 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색깔이 누구일 때라고 지금? 1일 때, 6일 때, 11일 때, 16일 때 이런 숫자들을 다 더하시라고요?
아 52의 숫자만? 그러면은 이 31, 36, 41, 46이 끝이에요? 아 쉽네. 이 숫자 합의값을 구하세요. 나는 못해요. 이거만 다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없으면 수학 풀고 가겠습니다. 수학부에서 풀어야 될 게 몇 쪽이죠? 자, 촉수를 불러주세요. 165쪽. 보통 우리가 방금 했던 수학원이 점화식이잖아. 점화식 공식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 점화식 공식은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점화식 문제를 한 200문제 정도 연습시키면 애들이 점화식을 터득한다고 보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보니까 한 200문제만 점화식 풀고 나면은 공식에 의한 점화식은 대체로 잘하는 편이야. 근데 지금 수능이 최근 5년 동안의 경향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방금 전에 풀었던 숫자 대비 푸는 거 있잖아. 그런 패턴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수학적 실력과 무관하게 끈기를 가지고 애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수열이 나오면 열심히 대입하세요. 몇 번 풀자고 했죠? 3번이요. 네, 3번으로 갔습니다. 예은아, 너 이상해. 너 이상하다고. 어제 너무 늦게 잤어요. 공부하다가? 아니요. 유튜브 보다가? 아니요. 야동 보다가? 아니요. 왜? 이유가 있어가지고 늦게 잤어요. 혹시 유민이가 근데 소개해줬어? 살짝 공부도 많이 유민이가 하는데. 소개해줘가지고 전화통화하다가 늦잠 잤다고요? 아니. 야, 하나 너 가지쳐야지. 왜 가지라는 죄가. 너만 사귀면 어떡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명씩 소개해주고 그래야지. 꼭 그래야 돼요? 나는 대학 다닐 때 엄청 소개 많이 해줬는데 주변에. 대학 때고 고3 때도 고3 때 누가 그러냐고요? 나는 그랬네요.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고3 때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 막 쌤 친구 딸내미. 네. 그 친구 우리하고 다녔던 쌤 친구 딸내미 얘기 안 해줬나? 쌤 친구가 고등학교 때 동아여고 다니는 그 당시에 동아여고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다니는 이쁜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쌤한테 나한테 편지를 좀 써달라고. 지 이름으로 저 얘기해줬지. 그래가지고 싹 꼬셔가지고 내가 사귀었었는데 지 이름으로 편지 써달라고 하길래 내 이름으로 써가지고 편지 보냈어. 아니야, 그건 얘기 다 해줬잖아.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편지를 써달래. 알아서 불러. 그럼 내가 써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자기보다 글씨를 더 잘 쓰니까 나한테 편지를 대피해달라고 해서 편지 써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써주려고 써주기 시작하는데 불러 이랬더니 네가 써주래. 자기 글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나보고 써주래. 편지 썼어. 그래서 써가지고 줬어. 보내라고. 야, 그럼 편지하고 봉투가 글씨 다르잖아. 봉투도 써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봉투를 써가지고 줬어.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보내달래. 이 미친 새끼가 장난하나. 이렇게 해서 내 이름으로 바꿔서 보냈지. 짜증나가지고. 답장이 왔어. 재밌다. 답장이 와서 사귀었지. 친구가 와요. 친구한테 나중에 성인 된다며 얘기했어. 그때는 얘기 아니고 그때는 막 엄청 엉망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별로 친하진 않는데 어저께 선생님 수업 일찍 끝나서 밥 먹자고 전화했더니 자기 코로나 걸렸다고 밥 못 먹는다고. 자, fx 값이 g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fx, gx 더했더니 2차 함수고요. fx, gx 곱했더니 3차 함수입니다. 이게 가능해? 더하면 2차 함수인데. 근데 fx 값은 gx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하면 2차 함수, 곱하면 3차 함수.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맞아? 그럼 누가 fx고 누가 gx라는 얘기야? fx의 값 2차식이라고? gx의 값은 1차식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얘도 위에 있는 거 맞아? 포물선의 값은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직선의 값은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항상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검산해볼까? 항상 위에 있으려면 2항 했을 때 이게 성립해야 돼요?
항상 그러나? 네. 항상 그런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맞냐고 이게. 아니요. 여기 써있잖아 한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냐고. 네. 일보다 왼쪽하고 2보다 오른쪽에서는 0보다 커났지만 1과 2 사이에서는 0보다 작죠. 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네. 기울기가 3이 되다 보니까 기울기 3이 되는 직선은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1하고 2가 되는 것 같고요. 1과 2 사이에서는 모든 실수들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별 생각 없이 왼쪽에는 이게 fx, 이게 gx라고 생각해서 풀면은 그런 사람 다 틀리세요 이런 취지를 가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이렇게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fx의 값이 항상 gx보다 크지 못합니다. 1과 2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fx의 값이랑 gx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어떻게 나누게? 0. 말해. 0, 1. 1? 뭔 소리 하는 거지?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선생님 모르겠어. 그렇다면 fx의 값이 좀 x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런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fx를 구한 다음에 fx의 값이 0부터 2까지 접근하는 얘기잖아. 어떻게 나누지? 누가 fx고 누가 gx인 거야? 누가 fx지? 여기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없네. 다항함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되게 그지 같은 문제야. 쌤은 이 문제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문제를 억지로 막 쥐어짜서 만든 문제야. 상황은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식을 fx하고 gx의 그림이 만약에 fx,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였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fx의 값이랑 gx를 분류해서 풀어볼 수 있어. 얘가 만약 2차식, 얘가 1차식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을 뭐 이런 식으로 써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써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조건을 맞는 녀석의 값을 막 추정해볼 수 있거든.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하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출문제는 2021년도 평가원 기출문제네.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4점짜리 문제인데 약간 억지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x, gx에 대해서 합의값이랑 고백값을 알고는 있지만 fx의 그림이 gx의 그림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다항함수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항함수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그려볼 생각이냐면 아까 그랬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y는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된 녀석이 y의 값은 3x-1이라고 한 직선입니다. 얘 때문에 fx라는 녀석의 값이 gx보다 항상 더 커놨다는 조건 때문에 합해가지고는 이렇게 2차식이 나오고 곱해서 이렇게 3차식이 나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1과 2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범위를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fx라는 녀석의 값은 항상 더 위에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fx는 항상 위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fx의 값을 지금 요 녀석을 fx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fx의 값을 얘를 지금 fx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색을 fx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을 아니다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요 녀석의 값을 아래 있는 녀석의 값을 gx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함수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fx gx의 값이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하고 x의 값 2보다 클 때는 fx하고 gx의 값을 1의 왼쪽과 2의 오른쪽에서는 fx의 값을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아래선 3x-1이라고 잡아버리고 x의 값이 지금 1부터 2까지 범위 사이에 있을 때는 fx라는 녀석의 값을 3x-1 gx의 값을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는다면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나를 만족하고 곱한만 다를 만족할 겁니다. 이때도 나다를 만족하고요. 이때도 더한 녀석의 값은 나를 만족할 거고 곱한 녀석의 값은 다를 만족할 겁니다.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뒤바뀌게 되면은 위아래가 뒤바뀌게 되면은 전체 모든 범위에 대해서 빨간색의 그래프는 항상 위에 있고 노란색의 그래프는 항상 아래에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걸 애들한테 상상해서 풀라고 하는 건데 실은 쌤은 부적절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이 너무 힘듭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매끄럽게 연결되는 fx의 값도 그냥 다함수고 gx의 값도 다함수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문제 풀다가 갑자기 시간은 딱 제한되는데 제한되는 시간 내에 다함수가 아니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풀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때 출제된 이후에 앞으로는 잘 출제 안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평가에서 출제를 할 때 자기들끼리도 상의하거든. 애들한테 내기 좀 부적절한 거 아니야? 애들한테 이런 창의 능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문제를 단시간 내에 풀려고 한다고?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상의할 거거든. 그래서 쌤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 요구한 거는 0부터 2까지 접근하라고 있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2보다 0부터 1까지는 여기 있는 범위에 있죠? 네.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이 범위에 있는 거죠? 네. 그때 함수 fx의 값을 접근하고 싶으니까 이걸 접근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냐, 니네? 네. 0부터 2까지 접근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를 쪼개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수빈이가 고개 한번 끄덕여주고 졸고 고개 한번 끄덕여주고 졸고 자 0부터 1까지는 fx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세 값은 1부터 2까지는 fx의 값이 3x-1이라고요? 네. 야 수진이가 이거 얘기했구나. 선생님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쪼개서 너 한 번에 맞았어 이거를? 자 앞에 거 접근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3분의 1 더하기 1이어서 3분의 4인가요? 뒤에 걸 접근했습니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고요. 2 대입하고 해서 1 대입하고 빼고 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6 마이너스 2여서 4예요. 1 대입했더니 2분의 1이고요. 4에서 2분의 1 뺐더니 4에서 2분의 1 뺐습니다. 통분했습니다. 6분의 8 더하기 21? 29야?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6번으로 갔습니다. 6번 저번에 풀어주셨는데요. 네. 맨 마지막이랑. 네모 빈칸이 6번인가? 선생님 네모책으로 했던 거? 그러네. 그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 아니었어? 맞아요. 여기. 이 6번이 맞아요? 네. 그리고 정적분의 응용이 그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 이제? 풀어야 될 게? 제일 마지막 문제 아니었어?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함수가 제곱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났습니다. 0보다 큰 녀석의 면적의 값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래프가 제곱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났는데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도대체 누가 되면 이 제곱한 거의 면적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까지 면적의 값이 최소인가요? 그런데 fx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은 0이 됩니다. 0이 됐을 때가 면적이 제일 작지 않을까요? 제곱까지 할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얘가 지금 이건가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fx라고 하는 값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제곱할 거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얘랑 상쇄가 되나요? 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얘네? 네. 얘는 빵인가요? 네. 빵이 돼서 이 값은 빵이 돼서 제곱한 것도 빵이고 빵의 값은 적분했을 때 넓이의 값은 빵이죠. 그러니까 빵으로서 이 녀석의 값은 최소가 될 거야. 적분했을 때. 동그라미의 값이 빵이 될 거라서 동그라미 값을 적분한 것도 빵이 될 겁니다. 이때가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fx가 이 조건을 만들게 되잖아. fx가 0보다 크다 했는데 일단 문제가 발생하죠. 0보다 작은 게 존재해버리죠.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0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족해야 될 조건이 f가 만족할 조건은 x축 위에만 그림이 있어야 되고 주기의 값은 3이어야 되고 함수 fx의 값은 연소함수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주기가 3인 걸 그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 주기가 3인 걸 그리게 되면 불연속이 되는 건가요? 네.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랑 2에서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그래프는 연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녀석의 값을 적분했을 때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니까 함수값을 이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0보다 큰 같은 녀석의 값을 그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이 값은 소거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1까지는 빵이 될 거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를 더해서 빵이 될 거고 1부터 2까지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랑 노란색 값을 더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이 부분의 면적의 값이 꽤 큰 면적의 값 제곱하게 되면 꽤 큰 면적의 값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건 빵이지만 1부터 2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최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부분이 빵이 된다면 1부터 2까지가 빵이 된다면 1부터 2까지는 이 함수는 fx가 빵이니까 이 함수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1만 남을 겁니다. 다른 식이 더 붙어있는 것보다는 1과 2 사이에 fx라는 함수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해서 다른 값에 무언가가 더 더해져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적분한 거는 더 큰 값이 나올 거지만 여기 있는 그래프가 빵이 되면은 이 부분이 빵이 됐을 때는 그때는 더할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것만 적분하면 되니까 이때가 최소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부터 2까지 그림이 저렇게 0이라고 한다면 그림은 계속 연속인 그림이 나오나요? 계속 그림은 이 그림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연속인 조건도 만족하고요. x의 값 0보다 큰 같은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은 2차 함수고 그리고 1부터 2까지의 값에서는 x의 값의 범위 x가 1부터 2까지는 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 적분하라고 얘기하거든. fx의 값은 주기가 3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적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되고요.
1부터 2까지의 값은 0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앞에 거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x입니다. 우함수의 값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까지 적분하니까 2배 해주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죠? 1 대입했습니다. 3분의 2, 2배 했으니까 3분의 4입니다. 세 칸짜리 넓이의 값은 3분의 4인데 문제가 지금 이 주기가 3이라고 하니까 전체 이건 27칸짜리죠? 그래서 9배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9배만 해주면 답이 12가 되는가요? 근데 문제는 함수 fx의 값을 이러한 함수 fx의 값을 최소가 되게끔 한 함수 fx 찾는 것 자체가 범위를 쪼갠 거여서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잖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빵이 됐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몇 번이죠? 167쪽이라고 들었습니다. 167쪽에 듣고 있습니다. 10번으로 갔습니다. 9번에 9번에 디귿만은 할 수 없어요. 문제 풀 때문에 1, 2번 해야 돼요. 자, 9번으로 갔습니다. 9번, 10번 풀이하겠습니다. 9번이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1보다 컸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근데 gx라는 녀석의 값은 이 함수의 값을 마이너스 x까지 접근한 게 gx입니다. gx의 값은 1과 2 사이에서 증가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1과 고생한다 고생해 수빈. 수빈아 네 의지로 잠을 깨고 수업을 들어야지. 자, 증가함수의 값은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클 때 증가 0보다 작을 때 감소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숫자 위가 x였을 때는 미분하게 되면은 x만 대입한 게 도함수인가요? 네. x만 대입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값 자체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컸을 때 다른 fx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보다 작을 때 fx 값을 대입했습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라고요. 1보다 컸을 때는 마이너스를 묶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도함수의 그림을 가지고 언제 양수인지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지금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1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1 대입은 빵이고 1보다 오른쪽에서는 위로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절편값은 1하고 2가 절편값입니다. 맞나요? 그랬을 때 도함수의 값이 1과 2 사이에서 도함수의 값은 양수 맞아요? 1과 2 사이에서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 맞네요.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이게 존재하면 우리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G'의 값이 누구죠? 지금 G'의 값은 0이죠? 지금 이건 도함수의 그림입니다. 이건 gx가 아닙니다. 이게 gx였으면 1에서 뾰족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건데 이건 gx가 아니라 G'x고 1대2 방법은 빵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랑 만나 생기는 선다는 세 개의 실수는 갖도록 가는 실수 k 값은 존재하나요? 그럼 gx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함수라고. 근데 우리 gx의 도함수를 알고 있었잖아. 도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원래 함수의 값을 구해봅시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 지금 g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적분을 지금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구석 있네. 이것만 가지고 gx의 값을 구할 수는 원래 일반적인 gx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g'x가 있을 때 gx라는 녀석의 값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gx거든. g'x의 값을 적분한 게 gx인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한 게 gx래.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한 게 g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분하려고요. gx의 값을 구한 다음에 gx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gx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때 gx의 값은 누구라고요? x1보다 작으면은 요 값이 이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는 누굴 적분하라고요? 이걸 t라고 대입해서 적분하시라고요? 하지만 x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x가 1보다 컸을 때는 gx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할 건데 이걸 적분하시라고요? 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네. 여기 적분해 볼 생각입니다. 적분하면 식을 할 수 있고 식을 하면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거기다 x를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분의 3 네. 뺐으니까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 거 적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2t 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3 플러스 2 그럼 2분의 7에서 3분의 1을 뺐더니 어디 아 첫 번째 거 그럼 통분해주면 6분의 23인가요? 6분의 1 3을 뺐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수 gx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1보다 작을 때 gx의 값은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고요. 1보다 컸을 때 gx의 값은 이거라고요. 그럼 그림만 그리면 그 그림이 상수함수 k랑 만나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있는 녀석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 그리는 그림은 g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위로 블록인가요? 네. 대칭축의 값이 누구지? 대칭축은 1인가요? 네. 대칭축은 1이고 1 대입했습니다. 1,2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겠네. 1,2라는 점이 꼭지점인 포물선인데 1보다 왼쪽만 그리시라고요? 빵 대입한 값은 2분의 3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릴 건데 당연히 여기다 1 대입한 값은 같은 값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1 대입해서 2가 나오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아이고야 1을 대입을 못하겠네. 자 1을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23? 2가 나올까? 택도 없는데? 1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은 왜 같은 값이 안 나오지? 1 대입하게 되면 누군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그러네. 택도 없네. 불연속이면은 불연속이면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잖아. 아씨 뭐 하나 틀렸다 지금. 뭐가 틀렸지? x의 값 1보다 컸을 때 x가 1보다 컸을 때 마이너스 1 아하 잘못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합시다. 1보다 작을 때 내가 지금 이거 적분하는 거죠? 얘가 지금 x-1 fx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적분하는 게 gx죠? 근데 선생님 잘못한 건 여기서 뭘 잘못했냐면 지금 t-1 ft의 값을 적분할 때 이걸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좀 적분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림이랑 1부터의 그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누굴 적분하자고요? 그때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적분하자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부터 x까지는 누구세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2의 값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범위를 쪼개서 풀지 않아서 방금 1대2방 값이 같은 값이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 접근했습니다.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t 값 접근할 필요 없을 거고요. 1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접근했는데 t한테 1대2에서 마이너스 1대2번 거 뺐으니까 2인 것 같습니다. 뒤에 거 접근한 건 아까 지우지 말걸. 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1, 2, 2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빼야 되잖아 이거 이게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 맞아요? 마이너스 6분의 5인데 마이너스 6분의 5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6분의 5 플러스 6분의 5한테 2 되어 있습니다 6분의 17인가요? 그래서 1대2에 봅시다 1대2에서 2가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1대2 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6분의 17 딱 나와? 2 빼주면은 6분의 5 이거가 아이고야 아씨 왜 안 똑같아 또 2가 안 나와 왜 안 나와 아이씨 뭐 하나 틀렸는데 지금 뭐가 틀렸지? 이게 안 나오죠? 네. 연소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연소함수가 안 나오니? 아이씨 뭐가 틀렸지? 다시 검사 근데 틀린 거 없는데 지금? 이게 나오지 않나요? 이가 나온다고? 앞에 X를 치우고 그러면 아이씨 아까 전에 6분의 17 여기서 틀렸나? 산수를 너무 성의 없이 했나? 산수가 성의가 없었나? 지금 이 값이 2 마이너스 그러게 이 식 자체는 1 대입하면 1부터 1까지 접근했으니까 2 나오는데 근데 왜 산수는 또 다르게 나오지? 희한하네 원래 2가 있었고 1 대입한 거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빼기 2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이거 소거되고 이거 소거되고 이거 소거되고 플러스 2가 아 그치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지 빵 나와 있는 거 아니지 2 나오는 거지 아까 산수가 안 틀렸네 2 나와야 되는데 빵 나오는 거 적고 있어 지금 그럼 이 점을 지나야 될 겁니다 지금 1,2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3차 함수 그릴 건데 3차 함수의 값이 극점좌표가 누구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1에서 미분에서 빵 나와? 2에서 미분에서 빵 나와? 그런데 올라가야 돼 그림이? 1부터 2까지 그림이 올라갈 겁니다 2에서 극대값을 가지면서 2부터는 내려올 겁니다 내 말 준비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2대2만 함수값을 구해서 그 점을 찍으려고 극대점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산수가 만만치가 않네 2대2 하려고요 2대2 했더니 누구라고?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이거 산수 좀 하려고요 그러면 정수부터 계산합시다 정수의 값은 소거되고 정수는 6 마이너스 3? 아니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 6으로 통분해주면은 36 빼기 14 빼기 9 6분의 23 뺐더니 13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6분의 13이면 조금 올라간 거네? 1부터 2까지네? 1부터 2까지는 증가합니다. 1부터 2까지 증가해서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아, 근데 접선이 왜 빵이라고 얘기했지? 올라갈 때 3차 함수의 그림이 최고창에서 움직이는 3차 함수 이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극대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 점 좌표 2,6분의 13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림이 내려가나요? 그럼 상수함수 K를 그렸을 때 교점계수가 3개인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교점이 3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교점은 2개든지 1개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10번으로 갔습니다.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근데 정적분야 활용파는 다 어려운 문제라서. 뒤에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12번까지가 문제가 있다고? 네. 10번은 함수 fx의 값이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인데 t라고 하는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t의 값이 달라질 때마다 함수 gt 값도 달라질 건데 gt의 값은 f라고 하는 함수의 값을 접어올린 다음에 0부터 t까지 적분한 걸 gt라고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x라는 문자의 식이라고 지금? gt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e 마이너스 t의 값을 적분하시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녀석의 값은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근데 y축이 존재를 어딘지 모르겠네. y축을 그리지 말고 그려야 되겠다. 함수 fx의 값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요? x라는 문자는 이 1차 함수의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x절편의 값이 누구예요? 2 플러스 네, x절편의 값은 2 플러스 t, 2 마이너스 t가 x절편이라고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인 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는 순간 접어리나요? 접어린 녀석의 값이 있었을 때 이게 지금 절대값 fx입니다. 그 절대값 fx 값을 적분한 게 gt고요. 이런 v의 그림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빵의 값하고 t의 값이 어딘지를 모르잖아. 문제가 빵부터 t까지 적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는 t가 누구라고요? 기억에서는 t의 값 1이라고 얘기합니다. t의 값 1이면 접어린 녀석의 값은 1에서 접어리는 거야? 1에서 접어릴 테고 지금 이게 지금 fx 값 절대값이고요. 그때도 물어본 건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하라고요? t의 값 1이었을 때는 0부터 1까지 접근하라고요? 0부터 1까지 접근했습니다. 0부터 1까지 접근하게 되면은 이 식이 지금 직선의 기울기 t한테 1이 됐더니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요? 이건 접어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이고요. 0부터 1까지 접근한 게 기억에서 원하는 겁니다. 여기 넓이의 값이 그냥 구해도 될 것 같은데 밑변 1, 높이 1, 넓이의 값 2분의 1인가요? 첫 번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3입니다. 두 번째 니은으로 갔습니다. t의 값이 2에서 미분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t의 값이 2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판단하려면 g'2의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존재하면 우리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gt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gt의 값은 이거 적분한 거라며. 적분한 거라서 어떻게 하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아, 니은이 어렵네. 식을 구할 수 있을까?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되나? GT를 구하세요. GT를 구하세요. 내가 GT를 미분한 게 누군지 알아요? 이거 미분하려고요.
2분의 각 2대2만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 네. 근데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절대값 있는 것뿐만 아니라 x하고 t가 같이 있을 땐 분배후 미분을 해야 되거든. x하고 t가 같이 있을 땐 분배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돼. 지금 0하고 t의 값이 어딘지 알아야 되거든? 0하고 t의 값의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난 지금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싶은데 t의 값은 양수라고만 얘기했고 0하고 2의 값이 이런데 0하고 t의 값이 이런데 0하고 t가 있는 건지 아니면 0과 t의 값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t의 값에 따른 0, t, 2-t의 범위의 값을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의 값 어떻게 쪼개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0하고 t하고 2-t의 값이 t의 값에 따라서 대소관계를 좀 밝혀야 되거든. t의 값은 지금 양수라고 얘기했고요. 2-t라는 값이 음수일 때가 있나? 2-t의 값은 어떨 때 음수가 되지? t의 값이 2보다 크게 되면 2-t의 값은 음수가 되나요? t의 값이 2가 되면은 2-t의 값은 빵인가요? t라고 하는 세 값이 1과 2 사이 있을 때는 2-t가 어떤 값이야? 0보다 커? 그리고 0보다 크고 그리고 1보다 작아요? 그것보다 t는 커요? 네 번째 t의 값 1이면 2-t의 값이랑 t가 똑같아요? 네. 다섯 번째 t라고 하는 세의 값이 1보다 작으면 t의 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t가 커요? 2-t가 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아이고야. 그럼 총 더해서 뭘 해야 되냐면 2보다 컸을 때 1과 1 사이 있을 때 0과 1 사이 있을 때 gt의 값을 따로 다 구해야 돼. 절대값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귀찮은 문제야. 20번 따위가 이렇게 어렵게 주지 않는다고? 아이고야. 한 대까지 들어봅시다. 첫 번째 t의 값 2보다 크다라면 대소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2-t의 값이 음수라고요? 2-t의 값이 음수면은 0의 값이랑 t의 값은 이런 데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 식을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녀석의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이고요. 오른쪽에 건 접올렸으니까 기울기 값이 플러스 1 직선인가요?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의 값이 이게 gt입니다. 0대2 방에 누구야? x한테 0대2 했더니 t-2예요? t-번 x한테 t-번 하면 2t-2 사다리꼴 넓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gt 값이 누구라고요? 2보다 컸을 때 gt는 사다리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의 값은 t 윗변 아랫변 더했더니 3t-4요? 네. 2보다 컸을 때 gt의 값은 이겁니다. gt의 값이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2t인가요? 네. 이거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두 번째로 갔습니다. 1과 2 사이 있다고 했습니다. 1과 1 사이 있을 때는 2-t의 값이 0과 t 사이 있는 건가요? 2-t의 값이 0과 t 사이 있습니다.
난 0부터 t까지 정적분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변 길이가 지금 몇이야? 밑변 길이 2-t인가요? 네. 높이의 값은 누구예요? 여기가 45도거든요. 높이의 값도 2-t죠? 네. 그럼 넓이의 값은 2-t의 제곱의 2분의 1만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2-t의 제곱이 여기 지금 왼쪽 넓이죠? 여기 밑변 길이 몇이야?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2t-입니다.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2t-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2t-2의 제곱인 것 같습니다. (2분의 1 t제곱) (2t제곱) (2분의 5t제곱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t에 2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 2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t하고 마이너스 4t하고 마이너스 6t인가요? 상수항의 값이 2, 상수항의 값이 2. 네, 지금 된 거 맞으세요? 문제가 지금 이 값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거 아니었나요? 2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의 값이 2보다 클 때 미분계수의 값은 미분했더니 3t-2예요? 2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 도함수의 값은 5t-6인가요? 여기다 2 대입했더니 여기다 2 대입했더니 왼쪽과 오른쪽의 이 녀석의 값은 사람 값으로 존재하나요 지금? 이건 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 건 GT의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 3분의 1이랑 만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세요. GT의 그림을 다 그려야 됩니다. 그럼 GT의 그림을 그리려면 마지막 범위는 이제 하면 되겠네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과 1 사이 있을 때를 하고 있습니다. T의 값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그때는 T의 값보다 2-T 값이 더 큰 상태입니다. 여기가 2-T인데 0하고 T의 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넓이의 값은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0부터 T까지 넓이의 값이 GT 값입니다. 0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0 대입한 게 누구죠? 0 대입한 2-T라고요? 그 다음 T 대입했습니다. T 대입한 거면 T 대입했더니 이거라고요?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색처럼 보면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은 T, 높이의 값의 합의 값이 4-3t? 되신 거 맞으세요? 정교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플러스 2t입니다. 그럼 GT의 값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는 GT의 그림을 갖다 그려서 GT의 값이랑 3분의 2가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범위의 값을 0, 1, 2로 쪼갰다고 지금 2보다 컸을 때 절편값 2보다 컸을 때 절편값이 빵하고 3분의 4가 절편값인 아래블록인가요? 빵하고 3분의 4 빵하고 3분의 4가 절편값인 아래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2보다 오른쪽만 그리시라고요? 근데 2대입한 함수값이 누군지 좀 구해놓자. 2대입의 대입이 누구야? 2대입한 600의 4인가요? 2,2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은 1과 2 사이에 있는 그림은 절편값이 아이고야 망했다. 1 대입하면 누구지? 1 대입하면 2분의 1인가? 네.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은 2 1 대입했을 때가 2분의 1 1 대입했을 때가 2분의 1 2 대입했을 때가 2 그 사이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대칭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5분의 뭐라고요? 5분의 1. 대칭축의 값 5분의 6인가요? 대칭축의 값 5분의 6이면 1보다 살짝 큰가요? 네. 대칭축이 5분의 6이어서 5분의 6의 꼭지점인 아래블록이에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게 x축 밑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수함수 3분의 2하고 만나는 교점이죠?
3분의 2의 값은 2분의 1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절편값이 0하고 3분의 4가 되는 위로 블록의 폼을 쓰니까요. 0과 3분의 4가 절편입니다. 0과 3분의 4가 절편값인 위로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축의 값은 3분의 2가 대칭축인가? 빵 대입은 누구야? 빵 대입은 4예요? 아니고 1도 대입해보자. 1 대입은 누구지? 네, 1 대입은 2분의 1이라고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조금 더 위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그때 3분의 2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3분의 1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서술은 2개 실에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렵네요. 잘못값이 있어가지고 범위를 쪼개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이걸 왜 풀어줬을까 지금? 어차피 안 풀 건데 1도 관계가 없는데 당신들 지금 괴롭죠? 네. 알아서 내가 걸러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얘기해보세요. 없으면 여기서 버립니다 이제. 수학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원에 이제 며칠 차 차례예요? 수학적 귀납법이 나왔죠? 네. 180페이지? 자, 수학적 귀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n값이 1이었을 때 어떤 명제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두 번째, n이라는 값이 k였을 때 k번째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 다음 해일이 뭐죠? 가정한 상태에서 뭘 보여주는 거야?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 게 참이에요? 수학적 분합법은 첫 번째 최초의 자연수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한다면 그 명제는 참이라고 우리는 증명합니다. 도미노랑 똑같습니다. 도미노를 쌓을 때 도미노를 이렇게 쌓으면 모든 도미노가 쓰러질 수 있나요?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모든 도미노가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딱 두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 도미노는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도미노가 쓰러지게끔 쌓아야 됩니다. 도미노를 쌓는 원칙은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쌓아야 됩니다. 그거를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가 이게 앞에 게 쓰러지고 뒤에 게 쓰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얘기하려면은 중간에 걸 건들기 시작하면은 이 이후로만 쓰러지는 거잖아.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얘기하고 싶다면은 첫 번째 걸 쓰러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걸 쓰러뜨린다는 개념이 첫 번째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증명 방법이 대우법이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증명 방법이 3단문법이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대우법은 명제를 증명하는 건 괴롭지만 대우를 증명하는 게 쉬웠을 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를 먼저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 3단문법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의 값은 R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3단문법.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가 귀족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족법이 뭐죠? 너무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할 때 그 너무 당연한 사실인 명제에 대해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부정한 내용이 모순됨을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3인 걸 보여주는 게 귀족법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또 수학적 귀납법은 모든 문제가 빈칸 채우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문제는 적절하게 위아래만 살피면 100% 다 풀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가 실은 제일 쉽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제일 쉽습니다. 다만 수학적 귀납법의 빈칸 채우기 중에 까다로운 것들은 수학적 귀납법이 아닌데 180점 뭐야 이거? 아이고 아직도 수학적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 한 파트가 더 남았구나. 이거 맞아요. 난 다음 파트가 수학적 귀납법인 줄 알았는데 문제 없네 어차피. 10문제나 있다고? 12문제? 16개? 아니야 지금 수학적 기납법 하려고 했는데 수학적 기납법이 어떡하지? 수학적 기납법 먼저 할까? 네. 이거는 뭔데요? 수요. 아이고야 문제 엄청 많네. 수학적 기납법 먼저 하고 그 앞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수학적 기납법 뭐 몇 문제 안 풀 거니까 금방 끝나긴 할 것 같은데 188쪽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저걸 계산하려고 한다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저기 있는 녀석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증명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로 우리한테 문제를 손쉽게 접근하라고 합니다. K 곱하기 아이고야 뭔가 복잡하다. K한테 K부터 N까지 더한 녀석의 합액값을 곱한 거에 또 합액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명제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1대2 번 거는 좌변면이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우리한테 계산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빈칸부터 찾아서 채우겠습니다. 첫 번째 가라고 한 빈칸 한참 밑에 있네. n한테 m을 대입했습니다. m을 시간대 대입한 거 한번 써주고요. 여기는 m은 n값 대신에 다 m을 대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m을 대입한 게 이게 성립한다면 m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의 특징은 m 플러스 1을 또는 k 플러스 1번째 걸 미리 써놓고 푸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n 대신에 n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 해서 4개 있는 거 아니다. 6개 있는 거죠? n이 모든 n값 대신에 m 플러스를 대입한 걸 쓰고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첫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m 플러스 1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쭉 더해가지고 m까지 더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m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건가요? n값한테 m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게 뭐라고요? 24분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마지막 게 누구야? 3m 플러스 1가요? 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n번째 게 성립했을 때 m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이 이거 맞아요? 네. 여기 써있는 녀석이 마지막 결론 맞아요? 네. 그 중간 과정에 빈칸만 채우세요. 지금 빈칸이 가하고 나밖에 없는데 혹시 다도 있나요 문제? 다는 없어요? 네. 여기서만 잘 읽고서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m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 플러스 1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뒤에 식은? 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k 대신에 k라는 문자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것들만 따로 썼습니다. 그게 갑니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걸 따로 써가지고 지금 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의 값이 지금 누구란 얘기야? 모든 k 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k한테 대입했더니 n 플러스 1인가요? 이거는 k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 더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k한테 n 플러스 1 대입할 거잖아. 네.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건 n 플러스 1, 두 번째 거는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가 나올 때까지만 더하라는 얘기가 점점점의 의미입니다. 얘가 나올 때까지만 쓰세요. 이미 나왔잖아. 네. 그럼 이 뒤에 건 쓰지 말고 여기까지만 쓰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빈칸은 n 플러스 1 제곱의 값이 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달라진 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 여기 있는 거는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건데 이건 n까지만 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n 플러스 1이 사라졌어 지금. 가의 값은 똑같이 쓰는 거 같고 사라진 n 플러스 1 값을 나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맞나요? 그러면 n 플러스 누가 지금 사라진 거냐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원래는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n 플러스 1까지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썼다며. 그럼 따로 쓰는 건 누굴 따로 썼다는 얘기야?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나만 따로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납득되시는 거 맞나요? 이 값이 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그마만 계산하면 되겠네. k랑 무관한 n 플러스 1은 실수배 처리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1 앞으로 나가면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k 값이고요. 이건 자연수의 총합이잖아. 2분의 n 플러스 1. 원래 앞에 n 플러스 1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2분의 n 플러스 1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제곱인가요? 가나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F한테는 이게 지금 F인데 F한테 4대입하라고요? 4대입했으니까 25? 뒤에 건 2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대입했습니다. 2대입하면은 9? 그게 더해주면 34가 답인가요? 이런 식의 수학적 기납법은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데 다만 시그마가 있거나 팩토리얼 들어있는 문제는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데 시그마 중에서도 분수의 꼴은 좀 어려운데 이건 지금 분수의 꼴이 아니었거든. 시그마 다음에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다음 유형이 몇 번에 있나요? 3번이 13번이 다음 유형이라고? 8번이 다음 유형이에요? 수학적 근합법에 부동식이었을 때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은이가 오늘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은데? 예은이야. 쌤 수업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애가 정신을 못 차려. 네. 근데 쌤 항상 얘기해요. 공부는 자기 의지가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아니 쌤 너무 늦게 자면 네. 그딴 게 없어요. 쌤도 네 나이, 네 시절이 있었잖아. 쌤은 네 나이 때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맨날 졸리면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샤프심을 찔렀다니까.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잠을 깨고 공부를 하는 거지. 잔다고 맨날 잘못해서 자면 어떡해. 자, 8번은 그렇습니다. 8번이 n값 2보다 같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 부동식이 성립하는 걸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n값 2였을 때 2대입한 빈칸이 있고요. k 대입했을 때 빈칸이 없습니다.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하는 중간 과정에 나의 값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다는 없네요. 가하고 나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k를 대입할 거고 k 플러스를 대입할 거라며. 근데 k를 대입한 거 아까 써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를 대입한 거만 미리 써놓으려고요. 자, n값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걸 써놓으려고 합니다. k 플러스일 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다 더해서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가 K 플러스를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1까지 더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K 플러스 1 제곱보다 크다고요?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K번째 걸 이용해서 저 K 플러스 1번째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부터 해결합시다. 중간에 뭐 이상한 개소리 하는데? 얘가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식을 먼저 좀 정리 좀 하고 나서 풀라고 얘가? 주어진 식의 양면 이걸로 나누기 하라고? 그리고 기억을 증명한다고? 아, 쌤은 여기다가 좀 숫자를 대입할 줄 알았더니 여기다 좀 숫자를 대입한 게 아니네. 여기다 K하고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아니네. 저 식을 조작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네. 저 식 중에 누굴 조작했다고? 얘가 누군데? 좋아요. 여기에 2분의 n 플러스 자연수의 총합인가요? 네. 저걸로 양면을 나누게 되면은 기억이라고? 네. 기억의 K번째 거, 기억의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기억의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네요. 이 별 표시된 걸 증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증명하는 걸로 문제를 바꿨습니다. 네. 그럼 기억한테 대입한 게 필요했던 거네. 다 지울 필요 없었는데. n값 대신 K 플러스 대입한 거 다시 쓰겠습니다. 기억한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값이 K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인가요? 이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한테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기억한테? 기억의 왼쪽이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끝이 2분의 1이니까 어디까지 나오라는 얘기야? 2분의 1이 나올 때까지만 나오라고요? 네. 그럼 2분의 1까지 나올 때까지 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가가 누구라고 합니다. 네, 가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면 되겠네. 그런데 K를 갖다 대입한 게 성립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K를 갖다 대입한 게 이게 지금 K를 대입한 거라고요? K를 갖다 기억한테 대입한 게 네모인데 K번째 게 성립한다면 그때 뭘 보여주자고요?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파란색이 성립했을 때 빨간색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파란색은 K분의 1까지만 써있는데 빨간색은 K 플러스 1분의 1까지 써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양면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좌변값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값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더니 분자가 2K 플러스 1이 됐군요. 그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요게 성립할 때 이것 때문에 노란색으로 인해서 빨간색이 성립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래 하고 싶던 건 파란색이 성립하면 빨간색이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파란색을 변형했고 노란색이 성립하면 빨간색이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람은. 그런데 갑자기 뭔가 변했습니다. 뭐가 변한 거지? 내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값은 이 좌변값은 얘랑 똑같나요?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은 이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가 C보다 크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상황은 얘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얘가 왼쪽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얘가 노란색 네모입니다. 얘가 빨간색 네모입니다. 얘가 A라고요. 얘가 B라고요. 얘가 A입니다. 얘가 C라고요. 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 알고 있는데 A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 얘기가 필요해서 그럼 B가 C보다 크다고 얘기하려면 지금 해야 될 짓은 B-C의 값이 0보다 큰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B에서 C를 빼세요 라는 얘기 같습니다. C가 누구라고요 지금?
끝났습니다. 그게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 크기 때문에 k 플러스를 대입한 식이 성립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입니다. 숫자 대입에서 답을 구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 몇 번에 있죠?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방정식을 증명했고 두 번째 거는 부동식을 증명했고 지금은 관계식, 점화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은 3이고 상전 처음 보는 점화식이 하나 있습니다. 상전 처음 보는 점화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갖다 구했는데 그걸 증명해 주세요. 야, 저 점화식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다. 빈칸의 개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빈칸은 첫 번째 가라고 하는 빈칸이 중간에 하나 있고 나라고 하는 빈칸도 있습니다. 가하고 나만 찾으세요. 네.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아래 자꾸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은 3인데 관계식은 이러한 관계식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항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1을 대입했습니다. 누구한테 1 대입하는 얘기야? 별 표시에다가 왼쪽한테 1 대입하는 녀석의 값은 A1이고 A1의 값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고 우변값은 1 대입했더니 2의 1승 더하기 1분의 1이어서 3입니다. 좌변과 우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성립합니다. 이 빈칸이 없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었네. n값한테 k를 갖다 대입하라고 여기다가 지금 k를 대입하라고 k를 갖다 대입해서 ak의 값은 2의 k승 플러스 k분의 1입니다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식은 k번째 게 이게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번째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n값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이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k번째 게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한다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맞죠? 근데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봤더니 느닷없이 k 곱하기 ak 플러스 1값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뭐 대입한 모양인데 여기다 지금 k를 갖다 대입한 걸 쓰고 싶은가 본데 저기다 k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나는 빨간색을 증명하고 싶은데 여기다 k를 대입했더니 k 곱하기 ak 플러스 1 빼기 2k ak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의 값은 0입니다. 이거 성립하는 식입니다. 근데 저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k ak 플러스 1은 k ak 플러스 1은 2항밖에 안 한 것 같은데 2항 해가지고 다음과 있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빈칸이 가가 나오네요. 네. k 플러스 1, k 플러스 2건 똑같습니다. 얘를 바꿨다는 얘기잖아. 얘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야? 눈만 뜨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이거 대입하라고? AK 값 대신에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누군데? 2K만 저기다 곱해? 네. 2K 곱했더니 K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 2K 곱해주면은 인가요? 네.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의 값이 지금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가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줄 더 내려가서 나만 구하세요. 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에서는 k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만 썼다고? k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만 썼으니까 이거 지금 계산한 얘기예요? 그게 통분만 될 것 같습니다. 통분했더니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2에서 뺐으니까 k만 남나요? 눈만 뜨고 있으면 100%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결국 네모 빈칸 채우기는 사칙연산밖에 없습니다. 잘 살피고. 그럼 가나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거기다 숫자를 갖다 대입한 게 문제 요구하는 건가? 바까지 구해볼까 이거는?
처음에 3을 대입하래요. 첫 번째 네모한테는 3 대입하라고 합니다. 3 대입했더니 3 곱하기 16? 48 더하기 2여서 50? 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4 대입하라고요? 4 대입했더니 5분의 4? 네. 자, 다음 유형 찾아보세요. 네. 시간이 10분쯤 남아가지고 앞에 걸로 가볼까요? 180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자, 이제는 180쪽에 있는 문제 1번은 아주 유명한 문제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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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문제야. 번호가 22번에 출제했었다고 하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22번? 그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정답률이 꽤 높은 축에 속하는 문제야.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이라고 이 문제 풀면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습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런데 점이 x축의 점이야. 그런데 an 플러스 1은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결정할 거야. 최초의 점은 2,0이라는 점이 있는데 2,0 a1이라는 점의 좌표 n값은 1 되겠습니다. a1이라는 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분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p1이야. p1을 yx에 대칭해. 제일 첫 번째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분수함수랑 만나서 생긴 점이 p1. 그 p1이라는 점을 yx에 대칭한 점이 q1. q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r1. r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게 a2. 이렇게 해서 a1에서 a2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파악해 봅시다.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가 있는데 a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군지 그 사이에 까먹었다. 2,빵이라고 썼나? 2,빵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p1입니다. p1 좌표의 값은 2,2분의 1인가요? 그 녀석을 y는 x한테 대칭했습니다. y는 x한테 대칭했으니까 p1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x, y 좌표 바꿨으면 되니까 2분의 1,1이라고요? 거기서 또 y축의 평행한 선을 연결해서 x축과 만나는 절편의 값을 r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r온이라는 점의 좌표는 2분의 1,0이라고요? 거기서 오른쪽 얼만큼 이동하라고 했죠 아까? 1만큼 이동하라고 했었나? 1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를 a2라고 얘기했고 1만큼 갔으니까 2분의 3,빵인가요? 이런 패턴을 앞으로 계속 하세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보면은 a2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분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좌표 p2, p2의 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3, 그 녀석의 값을 대칭했습니다. 대칭한 점의 좌표가 누구죠? q2의 값이 3분의 2, 2분의 3입니다. 그 점에서 또 x축의 평행선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 점 좌표가 누구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라고요? 오른쪽 한 칸 더 간 점의 좌표가 누군데요? 3분의 5,0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점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 점을 구하는 거라서 지금 첫 번째 점을 이용해서 두 번째 점 구했고 두 번째 점을 이용해서 세 번째 점 구했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점까지 몇 번 안 되잖아. 그냥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P3의 값이 누구라고? Q4의 3의 값은 누구죠? R3의 값은? A4의 값은?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A5네요? P4의 값은 누구예요? 5분의 8, 8분의 5? Q4의 값은? R4의 값은? 거기다 몇을 더하라고요? 1 더했더니 8분의 야 이거 뭔지 모르게 피곤한 추출과 관련된 거 아닌가? 제일 처음에 x1의 값은 2였다면서요.
A1의 x좌표가 2였다면서요? 그런데 두 번째 점의 좌표는 2분의 3이었나? 1 an 플러스 1의 값이 an 플러스 2가 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1, 두 번째 값 2, 세 번째 값은 3, 네 번째는 5, 8, 13 이렇게 나와요? 그거랑 관련된 것 같은데? x3의 값이 누구였지? 1, 2, 3, 5, 그 다음에 8인가요? 그 다음에 13인가요? 그러네.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돼 있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 값을 지금 분자분모의 값을 더해주세요라는 얘기 같아요. 더했더니 답은 21이 답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더 있어가지고 한 문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절한다고 참 좌우로 듣는 거예요? 문제가 몇 개 더 있는지 봐봐. 이게 예. 하나 더 있어. 앞으로 2개 더 있다고? 하나만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푸는 다음에 풀이할까?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학 5만 2개를 풀어보세요. 네, 잘 가세요.